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뭐든 대답해줄게. 써니의 연구대답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과학번 써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신 질문들 위주로 저 써니가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청주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내신은 나름 하향 곡선이었는데 1학년 때는 1.0, 2학년 때는 1.04, 3학년 1학기 때는 1.26이 나와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합하면 내신이 1.1 정도 됐었어요. 수능은 올 1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연대, 고대, 서강대 경영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차 선발만 교과로 뽑는 학종 전형이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오리지널 학종 전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자신이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활동이었고 혼자서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저의 생각을 피칭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광고를 기획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걸스카우트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꾸준히 봉사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의 CSR 활동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CSR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신 관리 열심히 하기. 내 진로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사실 수시에 있어서 내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진로 찾기. 솔직히 내 진로를 정했으면 그 방향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영, 교대 아니면 아예 이과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생기부에는 막 경영스러운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활용해서 서적이나 테드 영상과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간접적으로나마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은 차후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시면서 내신을 꼭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확정짓는 학생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도나 리더십 등등 자신의 인성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한 다 해보면서 내 진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 찾기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교 생활을 했다 보니까 프로젝트나 소논문 등등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경험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면 웬만하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홍보부장을 담당했다.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등등 제가 교내 생활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제 진로와 연결을 짓고자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기부, 자소서를 준비했는지 정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제 MBTI는 ESTP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형이라고도 하죠. 너무 경영학교에 딱 맞는 MBTI 아닌가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랑 똑같은 MBTI를 가진 친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저랑 같은 MBTI를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수학에 집중했어요. 제가 문과로 진학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과로 진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수학에만 초 집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막 숙제도 안 해가고 지각하고 선생님이랑 수다 떨려고 하고 막 그런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학학원을 진짜 빡센 학원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랑 동갑인 친구들인데도 수원을 저렇게 막 되게 열심히 풀고 맨날
시험 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에서 막 2개 이상 틀리면 다시 보고 막 이래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수학학원 덕분인지 몰라도 이때 제 공부 습관이 많이 바로잡아진 것 같아요.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수학학원에 일주일에 7번 갔습니다. 진짜 수학의 노예였죠. 수1, 수2, 미적분 1까지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을 준비할 때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진짜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방 일반고 기준으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선행을 꽤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예비 고1 시즌에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간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은 고등학교 3학년 때만 들었어요. 풀커리를 1년 내내 탄 거는 이지영 선생님의 사문생형 강의였습니다. 현우진 선생님의 미적분 1 드릴 강의도 수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학 인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 인강을 조금 더 빨리 접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은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수학학원은 제대로 다닌 걸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다녔고요. 영어학원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학원은 거의 질문하는 용도로만 다녔었고 영어학원은 고1 때까지 다니다가 고2, 고3 때는 내신 시험 기간에만 다녔습니다. 내신 기간 주중을 기준으로 저는 학교에서도 틈틈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자율학습 시간에는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까지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제출한 이후에 수능 공부를 할 때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능 전에 고려대학교 면접이 있었어서 면접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도 하다 보니까 그날 사실 공부량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학년별로 사실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랐어요. 내신 시험 기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수업 시간에 엄청 졸고 아침에 최대한 늦게 일어나고 야자 시간에 계속 잠자는 숲속의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조금 공부 패턴을 바꿔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꼭 취침을 해줬고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피로하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밤 10시, 11시쯤 되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할 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자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효율도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꼭 잤어야 하니까 이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도 엄청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겨서 야자 시간에도 거의 안 자고 공부를 했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잠드는 거 외에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고3쯤 되니까 나이가 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신 시험 기간에만 빡 4, 5시에 일어나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새벽 6시쯤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자신만의 수면 패턴 혹은 공부 패턴을 찾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간 패턴으로 보면 저는 주중에는 기숙사, 주말에는 집 이 패턴이었어서 주중부터 주말 점심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집에서 편하게 귤까 먹으면서 뿌링클 먹으면서 쉬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퍼질로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쉬는 이런 건 아니고요. 주중에 내가 끝내지 못한 일들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학원도 열심히 다녀온 이후에 남는 시간에 드라마 다시 보기 하면서 치킨 뜯으면서 엽떡 먹으면서 그렇게 쉬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기.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1등급 받는 거지, 너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지 라는 말을 고등학교 때 꽤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친구들은 칭찬으로 저한테 해준 말이겠지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유튜브를 볼 때 저는 책을 펴서 공부를 했고 다른 친구들이 영상을 보다가 잠이 들 때 저는 글자 한 자라도 더 보고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의 능력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합리화하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더라도 내 선천적인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과목에 들인 시간이 조금 부족했구나, 내 노력이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험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후회나 미련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적보다 나 진짜 이만큼이나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되게 뿌듯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만들기 나름이다. 조금 뼈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시는 언제 준비해? 수시는 언제 준비해? 비교과는 언제 준비해? 논술은 언제 준비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걱정만 하면서 휴대폰 검색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실제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더 많은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나 정시 파이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와 자습 시간에 수다를 딴다든지 수상 경력이 없는 거를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대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하는 게 진짜 어렵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날아갈 시간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저 써니가 진짜 열심히 답변해 봤는데 아직도 답변해 드릴 게 한참 남아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컨텐츠들을 통해서 저 써니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예쁘게 봐주세요.